자, 여러분 지금 상황부터 조금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4시간 몽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그어놓을 수 있었던 저항선에 충돌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밀려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파동을 카운팅해 볼 줄 안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하나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파동이 절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카운팅을 진행해 보면 이런 형태로서 나오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이 5파 진행 중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다 나온 게 맞냐, 여기서 끝이 나냐, 아니면 덜 나오고 더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기로는 이게 5-1 연장 형태고 아직까지 5-2인 눌림이 확고하게 마감이 나왔다라고 보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들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블루웨일의 현호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최저점에서 우리는 롱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매집가가 616짜리였죠. 최저점을 발라먹진 못했습니다만 최저점 인근까지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는 이미 이 포지션을 기반으로 두 번의 매매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5-2 눌림이 나올 차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점이 딱 갈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오파가 다 나왔다라고 읽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았다, 이게 오파가 다 나왔다라고 보기가 힘든 자리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알아두고 대응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지금부터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끝났다라고 보면 조금 큰 하락이 찾아올 겁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5개의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3개짜리 조정이 찾아오겠죠. 그렇다고 보면 좀 큰 하락이 와야 되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5파 연장이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주봉 단위에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지금 자리가 주봉으로 보면 요게 이만큼이 126에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새 파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거래량은 지금 잠시 필요가 없으니까 꺼둔 상태로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5개로 세면 안 됩니다. 여러분 5개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임펄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겁니다. 물론 뭐 다이아고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이아고널로 해석이 안 되고 다이아고널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임펄스라는 거냐 현우야? 라고 하시면, 임펄스는 절대 규칙이 3가지 있습니다. 2파가 1파를 100% 되돌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이 이만큼 갔는데 2가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게 임펄스가 아닌 거고, 3파가 가장 짧으면 이것도 임펄스가 아닌 겁니다. 4파가 1파를 간섭하면 이것도 임펄스가 아닌 겁니다. 지금 4파, 1파에다가 이렇게 자석 찍고 가로선 넣어보겠습니다. 간섭을 했죠. 조금 큰 수준으로 간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임펄스로 카운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뭘로 카운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남아있는 게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W, X, Y로 내려 꽂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W, X, Y가 뭐길래 지금 이게 메인 시나리오라는 거냐? 자, W, X, Y 복합 조정은 W, X, Y 각각의 A, B, C의 세부 파동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W는 지금 시점에 A, B, C로서 카운팅이 깔끔하게 빠지고, X는 그냥 W와 Y를 연결해주는, 이걸 이중복합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축에 불과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요런 형태로 다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A, B, C로 뻗어야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828입니다. 우리 828부터 카운팅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뭐에 대해서 카운팅을 했죠? 5파 임펄스 하락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Y-A가 5파네? 828부터 579까지 떨어진 5파 임펄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Y-B는 3파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런 생각으로 날봉 가서 말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날봉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결국 이게 Y-A입니다. 여기까지 정확히. 그러면 Y-B는 3파로 올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3파로 올리는 건 결국 두 종류입니다. 3-3으로 올라가는 플래시냐, 5-3으로 올라가는 지그재그냐, 요거거든요. 3-3으로 올리면 382에서 0.5까지 올라갑니다. 요 구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 5-3-5 지그재그로 올리면 618에서 786까지 올립니다. 요 구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신규로 올라오고 있는 게 뭘로 카운팅이 됩니까? 5개로 카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일 확률이 높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1시간으로 타임프레임 쪼개 들어갑니다. 쪼개 들어갔을 때 어떤 카운팅이 가능하느냐, 더 작은
이런 부분으로 왔을 때 Y-B-A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이런 형태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Y-B-A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Y-B-B도 와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ABC이기 때문에 B도 3개짜리가 나와야 되고, B도 플랫이냐 지그재그냐 마트리오시카 같은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번 반등에 대해서 382에서 0.5까지 혹은 618에서 786까지 여기까지 숏자리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이 5파 전개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준비를 해둘 생각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5파가 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먹을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618에서 786까지 여기까지 쑤시는 숏을 우리가 먹을 기회도 오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전략을 명확하게 짜놓은 상황에서 반전할 건 반전하고 어떻게 전략 짜야 되는지까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독해두시면 이런 영상들 하루에 한 편씩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진행 중인 실시간 브리핑 이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관점도 좀 봐야겠죠. ICT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지금 자리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자리, 요 자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요 구간만 생각을 하면 박스를 우리가 하나 그려볼 수 있거든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최고점의 가로선 하나 그리고 최저점의 가로선 하나 넣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를 기반으로 여기에 로스 잡고 숏 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드글드글 붙었겠죠. 결국 이 과정으로 직전 저점을 따는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요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상황만 보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결국 이 전고점을 이 박스 구간을 기반으로 여기 안에 있는 유동성 구간을 IRL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바깥에 있는 구간을 ERL이라고 합니다. ICT적인 관점에서는 ERL을 따고 나면 IRL을 다시 따고 그 다음에 ERL로 다시 순환하는 이런 유동성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쪽이 먼저 따이는지 지켜보시죠. 숏이 먼저 죽었죠. 숏이 먼저 죽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숏을 죽이러 가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었던 내부 유동성 구간, 깨끗한 FV들만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있을 거고, 나머지 구간은 깨끗하게 남아있는 FVG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붕괴를 시키는 과정을 지나온다라는 겁니다. ERL을 회수했기 때문에 IRL 집어삼키고 그 다음 어디로 뻗습니까? 결국 이거 잡아먹으러 갑니다. 여기 다시 리테스트 해주고 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ERL 회수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 ERL 회수하러 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FVG가 생성됩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습니까? 조금 큰 거, 크고 터치 안 들어간 거, 요렇게까지 한 자리 잡아볼 수 있겠네요. 요 두 가지가 요거 따고 나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회수 대상은 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생성되었던 FVG 구간, 우리가 IRL이라고 부르는 그것,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3차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결국 어디를 간다고? 여기 존재하고 있었던 외부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국 이 상황에서 봅시다. 여기서 이 상황에서 외부 유동성 그리고 외부 유동성, 롱 외부 유동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숏 외부 유동성을 수거하러 가야 되는 길이고, 숏 외부 유동성을 수거하러 가는 길이 파동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5파로 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점이며, 그러면 지금 시점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었던 FVG 구간들에 대해서 이거 따고 나면 다시 IRL 체크하러 내려가겠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숏을 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 FVG가 하나 잡히죠. 5파가 여기까지 뻗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플랫과 지그재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랫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올린 게 여기까지 올렸다고 치면 382가 딱 이 자리 나오거든요. 요거 따고 나서 숏 발라먹을 생각까지 여기까지 바라볼 생각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파가 어찌됐건 간에 롱폼을 느낄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생각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전략을 명확하게 짜둔 상황에서 이번 장에 대처를 한다면 제가 그리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뽑아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 생각들과 함께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루웨일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